자, 여러분 도대체 축구의 기본 상식이란 게 뭡니까? 먼저 장수를 선임하고 전술을 짠 뒤에 상대를 고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축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전쟁터를 먼저 정해놓고 나서야 허둥지둥 장수를 찾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축구가 아닙니다. 팬들을 우롱하는 지독한 코미디일 뿐입니다. 자, 사건 기록을 한번 보시죠. 월드컵 예선 탈락, 그리고 이반코비치 감독 경질 이후 이 조직은 무려 넉 달 동안이나 침묵했습니다. 두 번의 A매치 기간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그냥 허공에 날려버린 겁니다. 팬들은 분노했고 언론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죠. 그런데 이 모든 비난의 폭풍 속에서 갑자기 10월 평가전 2경기를 발표합니다. 이게 과연 적극적인 행보라고요? 아니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건 계획이 아닙니다. 이건 패닉에 빠졌다는 솔직한 자백에 불과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프로 축구팀이 운영되는 방식은 지극히 단순하고 논리적입니다.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설계도, 즉 감독의 축구 철학이 있어야 하고 그 설계도에 따라 기둥과 벽, 즉 선수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이 튼튼한지 시험하기 위해 목적에 맞는 평가전 상대를 고르는 것이죠.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축구협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말을 사기도 전에 마차를 먼저 사는 격입니다. 아니, 수레를 말 앞에 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감독이 오고 철학을 심고 선수를 뽑고 상대를 정한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상대팀을 먼저 정하고 일정을 확정 짓고 그러고 나서야 감독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행동이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모욕적입니다. 우리는 전술적인 두뇌가 필요 없다. 그저 빈자리를 채울 이름만 있으면 된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새로 오는 감독은 누가 되든 팀의 미래를 설계하는 건축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저 아마추어들이 엉망으로 그려놓은 설계도 위에서 무너지는 벽을 임시로 땜질하는 미장이에 불과할 겁니다. 이런 굴욕적인 자리에 과연 어떤 유능한 감독이 오겠습니까? 이건 감독이란 직책 자체에 대한 존중이 눈꼽만큼도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소위 감독 선임 과정은요, 한편의 슬픈 코미디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재능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마치 땡처리 마트에 가서 떨이 상품을 고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내건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연봉 200만 유로 이하. 정말이지 헛웃음이 나옵니다. 현대 축구에서 이 금액은 평범함에 붙는 가격표입니다. 이건 마치 가게 문 앞에 우리는 최고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붙인 꼴입니다. 세계적인 명장들,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전략가들은 이 기준을 보는 순간 서류조차 내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격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제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 자, 이건 아주 고전적인 핑계입니다. 변화를 원치 않고 안정을 추구하는 조직이 늘 내세우는 조건이죠. 이건 진정한 이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협회의 말을 잘 듣고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지 않을 사람을 찾겠다는 아주 교묘한 선언입니다. 혁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공포가 이 한 문장에 모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 명단을 보십시오. 이건 뒤죽박죽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바로 얼마 전 아시아의 다른 강팀을 맡았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감독부터 이미 다른 나라와 안정적으로 계약을 맺은 감독까지, 이게 뭘 증명합니까? 바로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축구가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온 바다에 무작정 그물을 던져놓고 뭐라도 한 마리 걸려들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건 감독을 찾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비전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혼돈의 끝에 그들이 선택한 평가전 상대를 보십시오. 우즈베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미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당당히 거머쥐고 조직력과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팀들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잘 만들어진 단단한 기계와 같은 팀들이죠.
그들은 지금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고민하며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대표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장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망망대해를 떠도는 유령선과 같습니다. 어떤 감독이 올지도 모르고 그 감독이 어떤 축구를 구사할지도 전혀 모르는 불안과 혼돈에 빠진 선수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감독도 없고 전술도 없고 심지어 싸우려는 투지조차 희미해진 이 팀이 어떻게 저런 거인들을 상대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전력 점검을 위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정신적인 자살행위입니다. 이건 마치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보병을 총 한 자루 없이 탱크 부대 앞에 맨몸으로 내보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대체 왜 이런 무모한, 잔인하기까지 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진짜 목적은 축구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보여주기식 행정, 즉 쇼를 위한 겁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당장에 들끓는 여론이라는 열을 내리기 위한 해열제 처방일 뿐입니다. 실력 향상이 아니라 분노한 팬들과 윗선에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값싼 연극인 겁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 3대0, 4대0으로 대패한다면 선수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배우는 것은 오직 무력감과 패배주의 뿐입니다. 임시로 지휘봉을 잡을 감독은 이 패배에서 어떤 전술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 경기로 이득을 보는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선수들도 아니고 중국 축구의 미래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들의 체면을 살리고 책임놀에서 벗어나고 싶은 축구협회 행정가들 뿐입니다. 그들은 이름값 있는 강팀을 불러들여 자신들의 무능과 무계획을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여론무마를 위해 장기적으로 선수들이 입게 될 심리적 타격과 팀의 사기저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경기는 국가대표팀을, 선수들을 자신들의 무능을 덮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아주 비겁하고 잔인한 배신 행위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11월 계획은 결코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혼돈의 역사, 바로 그 다음 장일 뿐입니다. 이는 중국 축구협회라는 조직이 완전히 방향을 잃었으며 장기적인 전략이 아닌 순간적인 공포와 여론의 압박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건 마치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는 하지도 않고 당장 보기 좋으라고 벽에 페인트 칠부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방수 역할로 급하게 투입된 이름뿐인 감독의 지휘 아래 이 대표팀이 10월 1일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아마추어들이 각본을 쓰고 연출한 한 편의 슬픈 블랙 코미디, 그 마지막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연극의 최종 피해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모든 혼란에 지쳐버린 선수들과 그들을 향한 팬들의 마지막 남은 신뢰,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가장 실망시켰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 김준석의 이런 뜨거운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다음 법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